오늘의 이야기는 친구들끼리 폐촌의 오래된 민가를 방문한 이야기예요. 폐가는 언제나 궁금한 장소인데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의 여름, 평소 어울리던 A, B, C와 나까지 4인조는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폐촌의 지저분한 고민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폐가가 되기 아주 오래전 개조를 거쳐 숙박시설로 운영되었으나 인구가 줄어들며 이용객이 끊겼고 지금은 식량 수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폐관된 고민가에서 담력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내 호칭은 타카시로 통일합니다. 타카시, 장소는 제대로 알아왔냐? 우리 그룹에서 가장 거칠고 승부욕 강한 A가 물었습니다. 이 담력 시험을 제안한 것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거야. 당시 우리는 모두 17세 이하로 운전면허가 없었기에 공공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최종 버스 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밤 11시대에는 움직여야 했죠. 여름방학이었기에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A 고민가가 있는 폐촌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결행 당일 우리는 고작 하룻밤 담력 시험을 할 뿐인데도 충분한 음식물을 배낭에 가득 담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긴장 탓인지 승객들의 시선이 의아하게 느껴졌지만 아마 이 늦은 시간에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 고등학생 무리가 그저 신기했을 뿐일 겁니다. 배터리 챙겨왔어? 한산한 차 내에 우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 하차하려는데 운전기사분이 무언가 말을 걸려다 입을 다물고는 우리를 빤히 쳐다본 뒤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변두리 특유의 낡은 가옥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 가로등조차 적은 길의 끝자락, 큰 길을 지나 낡고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보이던 산들이 어느새 시야를 가득 채울 만큼 다가와 있었고 아스팔트 길은 무성하게 자란 초목과 뒤섞여 마치 마경의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들개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비의 말에 그 가능성을 미처 생각지 못한 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곰 같은 맹수 정보는 없었지만 산 깊은 곳이라면 서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한 순간 캬악 하는 여자의 비명과 흡사한 고음이 조용한 산속을 갈랐습니다. 방금 비명 소리야? 바보야, 사슴이잖아. 몸을 굽히며 경계하는 시를 비웃듯 A가 대답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사슴은 참 귀여웠는데 울음소리는 이토록 기괴한가 싶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유행어 등을 떠들며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아가자 어느덧 덤불이 줄어들며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라이트로 전방을 비추니 한 채의 폐가를 시작으로 쓰러져가는 집들이 몇 채나 늘어서 있었고 이곳이 하나의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가 스마트폰을 꺼내 도착 기념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나와 A, C는 폐촌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좀 즐거운 표정 좀 지어봐. 스마트폰 플래시가 눈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근처의 작은 폐가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썩은 외벽과 깨진 창문, 우리 같은 무리들이 이미 다녀간 듯 유리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가득해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A는 혼자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외벽은 구멍투성이의 안쪽은 쓰레기 더미였고 몇몇 가옥에는 컬러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마을 길을 따라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면 목적지인 폐관 고민가가 나옵니다. 중간에 다른 민가들을 구경하느라 시간이 꽤 지체되었지만 시간은 충분했기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길 끝에서 목적했던 고민가의 전경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숙박시설로 운영되었던 곳답게 일본식 전통 건축의 현대적인 현관문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지만 지금은 담쟁이 덩굴과 이끼로 덮여 세월의 잔혹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의 체인은 이미 절단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하게 뚫린 로비 공간이 나타났고 비상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라이트만이 유일한 광원이 되어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의외로 넓은데? 어떻게 할까? 일단 카운터부터 들어가 보자. 과거의 잔해들을 지나 카운터 안쪽 직원용 공간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흩어진 서류와 먼지 쌓인 문구류, 강제로 열린 듯한 금고가 보였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로비로 나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B는 1층을 한 방씩 다 돌아보자고 했고 A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 2층을 돌고 돌아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A의 플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C는 그저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로비 근처에 화려했던 흔적과 달리 객실 쪽은 전형적인 고민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살롱과 연회장, 직원실로 보이는 방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먼지와 우물로 가득한 조리장과 화장실은 무섭다기보다 불결함이 먼저 느껴졌지만 화장실 특유의 분위기만큼은 진심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부식되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습니다. 1층보다 복도의 삐걱거림이 훨씬 심했습니다. 어느 방의 장지문을 열었을 때 10첩 정도의 다다미 방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창가 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공중에 떠서 흔들리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 내 짧은 비명에 세 사람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A가 비웃듯 물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나는 설명하기보다 거미줄에 걸려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벽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시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재미없게. A는 창밖을 비추고 B와 C는 다다미의 얼룩을 보며 무섭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방을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구야? A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가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놀라게 하지 마. B가 농담조로 A의 어깨를 쳤지만 나는 아까 본 인형 때문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A는 무언가 지나간 것 같다고 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사람을 판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C는 소름이 돋은 듯 팔을 문지르며 제발 장난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공포감이 고조되자 우리는 다음 방 문을 열 선두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고 C가 당첨되었습니다. 울기일보 직전이던 C는 의외로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 방 안쪽 작은 공간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우와!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C였습니다. 라이트 불빛 속에 전신이 새하얀 옷을 입고 살이 뒤동뒤동하게 찐 정체불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그 형체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나는 굳어버린 C의 어깨를 낚아채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2층 중앙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까지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해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너희도 봤지? A와 B가 흥분하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황자인지 범죄자인지 여러 추측이 오갔지만 이런 외딴 곳에 그런 인물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A가 목소리를 죽이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도 끝 방들보 위에서 하얗게 칠해진 얼굴이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A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질주했습니다. 상대는 천천히 움직이는 듯 보여 나는 잠시 안심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그 하얀 괴인은 양팔을 벌린 기괴한 자세로 호호호호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앞면을 좌우로 고속으로 떨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으아, 진짜 온다. 위험해?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계단을 뛰어내려 1층으로 도달했습니다. 선두의 A가 당황했는지 막다른 길인 대욕장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막다른 곳이잖아. A가 혀를 찾고 우리는 내심 원망하며 욕탕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탁장 칸막이 뒤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호호호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소리가 들리지 않자 A가 밖을 살피러 나갔고 남은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로 목욕통을 건드려 큰 소리가 났고 놀란 A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낸 거야? 녀석이 돌아왔어? 복도에서 다시 바닥에 기괴한 마찰음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늘에 숨었습니다. 놈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온 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괴한 신음과 타일을 밟는 소리, 문을 당기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섞여 들려왔습니다. A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녀석이 우리와 반대편 세탁장을 뒤지는 틈을 타 탈출하자는 신호였습니다. 닌자처럼 낮은 자세로 A, C, B가 차례로 빠져나갔고 내가 마지막으로 낚아는 순간 녀석이 알아챘는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고민과 현관을 빠져나와 산길을 전력 질주했습니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본 순간 달빛 아래 고민과 2층 창가에 아까 내가 보았던 그 인형이 선명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촌 아래까지 내려와서야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여름밤의 열기와 전력 질주 탓에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 대체 뭐야, 진짜? A와 B는 정체 모를 존재에게 쫓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그게 인간이라면 진짜 위험한 놈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A는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까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C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분을 보급하던 A가 마시던 차를 뿜어냈습니다. A는 고장난 인형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A의 시선을 따라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폐촌의 민가 중 하나 2층에 깨진 창문 사이로 그 하얀 괴인이 얼굴을 내밀고 우리를 향해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페트병을 내던지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내 편의점에 도착했고 B의 집으로 들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빨리 우리를 앞질러 폐가에 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마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지막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놈이 웃는 얼굴에는 눈동자가 4개나 박혀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폐촌의 오래된 민가를 친구들끼리 담력 시험을 하려고 방문한 이야기네요. 결국 무언가를 만났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폐가는 궁금하지만 역시 방문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나마 낮에 방문하면 괜찮을까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